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반반 결혼일 거예요. 반반 결혼을 여자도 선호하기도 하고 요즘 추세가 서로 반반 결혼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반반 결혼을 하면 정말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반반 결혼 때문에 깨지는 커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정말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로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불행할까? 혹은 별로일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또 답을 또 알려주거든요.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놓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나한테 주는지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나 아니면 너무 과한 이득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요, 사회적인 교환, 즉 기브 앤 테이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 지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지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동체 지향성인 사람하고요. 또 하나는요, 시장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하고 그리고 시장 지향적인 대체적인 교환 지향성인 사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인간관계 맺는 것도 달라지고 결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반반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사실은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하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사회적인 시장 지향적인 사람하고요, 결혼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공동체 지향성이 강한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각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체 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 즉 준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즉 시장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은 받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상대방한테 주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시장 지향 적인 사람은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혹은 공동체,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반반 결혼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시장 지향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도 이만큼 있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까? 일단 브람 빙크와 동료들은 공동체 지향성이 낮은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가장 만족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받거나 너무 조금 받을 때 불만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반대로 공동체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주고 받은 걸 조금 준다거나, 자신이 조금 줬는데 받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인 교환 지향, 시장 지향적인 관계의 사람들은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 나도 그만큼 받으려고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공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세리나 첸과 그 동료들은 참가자로 하여금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주제를 주었을 때, 교환 제한적인 참가자가 사적인 이익, 즉 이기적인 사적인 이익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 즉 개인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권력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잘해서 사회적인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할 때 사적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반반 결혼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공정성이 침해가 되면 굉장히 분노해서 이혼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반 결혼을 서로 합의를 했다면 양쪽 집안에 정확하게 반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효도도 셀프로 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반반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공동체 지향성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은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 반반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이 결혼 자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 자체가 공동체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지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좀 많이 희생을 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시장 지향적인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지향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지향이라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연애를 할 때는 사회적인 교환관계, 즉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치페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대화를 해놓고, 결혼을 할 때는 공동체적인 지향을 갑자기 내놓으면요, 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플들을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는 여자는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결혼을 해야 된다, 남자도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된다 해놓고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여자한테 갑자기 애는 네가 봐라, 살림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태도를 바꿔버리면 이 결혼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서로 기브앤테이크 해야 된다 그래놓고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그리고 나는 살림만 하긴 하지만 너도 아이를 다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관계 같은 경우는요, 인간관계에서 엄마와 아이가 맺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공정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비용과 이득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이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계일 땐 잘 깨지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봤을 때 공정관계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교환관계인지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 교환관계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그 점을 인지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교환 관계보다는 공동체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적인 사람, 기브앤테이크, 사회적인 교환 관계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친해지잖아요. 그럼 공통체적인 태도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서로 점점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거겠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구에 따르면 시장 지향성은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거죠. 더 오래 만나는 친구, 그리고 더 오래 만나는 연인, 더 오래 사는 결혼 관계가 되려면요, 공동체 지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위, 자원, 사회적 시장 가치는 상대를 선택할 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은요 친밀해지면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짝을 지을 때, 연인을 만날 때는요, 서로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 소개를 받을 때 아니면 사귀기 같이 시작할 땐 조건을 막 따지게 돼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그런 계산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가 됩니다. 일단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상대의 이득을 나의 이득처럼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지갑이 내 지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낀다라는 거예요, 돈을. 마거리 클래스와 캐슬린 크리스먼은 공동체적인 관계의 사람들은 교환의 공평성이 심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만 비용과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존재를 하더라도 너무 내가 나만 헌신해야 되고 너무 나의 권리를 침해받고 너무 나한테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욱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왔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퍼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기적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면요, 계산적으로 확 바뀐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한 부부에서 발견되는 아주 긍정적인 감정의 특징이요, 필요 중심 규칙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규칙을 말을 하는데요. 이런 관계에서 남편이 집에 와서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아내가 애를 보느라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를 봐주고 아내한테 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아내가 하루 종일 살림하고 그리고 애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막 어깨를 주무르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인색한 계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 연인들을 대상으로 조건을 생각해보게 했더니요, 사랑의 감정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즉 조건을 따질수록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얻는 외적인 자원, 즉 조건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다면 딱 갈라서 반반하자, 기브앤테이크가 되게 중요하자, 금액 칼로 딱 물베듯이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사랑의 크기는 줄어들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으로 한 사이라면 상대방한테 무엇을 받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 기브앤테이크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수록 더 원만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